근데 궁금한 게 피코프락셀? 이게 뭐 모공 줄이는 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피코프락셀 있는 병원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발 이식은 이게 테크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선생님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하는 데면 거의 비슷해요, 효과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확실히 테크닉이 좀 좋은 분들이. 테크닉이 없을 때 장비가 좋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장비를 너무 많이 사봤는데 환자가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장비빨이 없구나. 실력이구나. 네, 장비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F1 차를 제가 몬다고 그 차가 그렇게 빨리 가겠어요? 제가 만나뵐 때마다 문제가 지름신이 이렇게 강림해가지고 이건 사야 네. 돼. 장비를 엄청 추천해 주는구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제 써마지 이 CPT라는 옛날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 옛날 버전은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번에 촬영하고 뵀는데 기계는 새 걸 사야 된다. 새 걸 사는 게 남는 거다. 얘기를 막 듣고 그런가 하면서 이제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긴축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해야 또 되는데 추천을 오늘 아까 또 제가 아까 벌써 네 명이서 얘기하는 게 그 제품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제 좀 그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피코프락셀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피코프락셀이 제품명이야? 난 그거 궁금해. 피코는 원래는 피코는 이제 피코슈어라는 장비가 처음에 썼던 명칭이 특허를 갖고 있긴 하고요. 프락셀이 이거 피부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 빔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쏴진다. 그러니까 다 쏘지 않고 한꺼번에 때리면 아프니까 쏘다 말다 하는 거죠. 프락셀 하면은 이중가 뭐 햇빛 보지 말라고 막. 근데 피코프락셀은 하루 정도? 그러니까 그래요? 피부에 자극이 없이 좀 아주 깊은 쪽을 치료를 할 수 있어서 피코프락셀을 많이 모공이나 흉터 치료에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럼 만약에 제가 피코프락셀을 해요. 네. 다음날 촬영이 가능해요? 네. 피코프락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가능한 종류의 피코프락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코 레이저로 프락셀 효과를 내는 맞아요. 거야? 네. 피코 프락셀이라고 하는 게? 그 프락셀은 원래 다른 용어가 있는 거잖아. 어뷰글라스가 프락셀 레이저고. 갑자기 프락셀을 밟으시네. 프락셀을. 프락셀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CO2 프락셀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표면을 약간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여서 막 딱지지고 이랬는데 그때보다는 훨씬 그 빨간 것도 덜 가고 회복 기간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저는 효과도 옛날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제가 군대를 전역했어요. 그때 우리 선임들한테 돌았던 얘기가 야, 군 전역하면 한 몇 개월 걸린다. 군인 때 벗는데. 근데 프락셀 하면은 2주면 된대.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역하고 프락셀을 하면은 2주 동안 대신 햇빛을 못 본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말출 나간다고 생각하지 뭐. 막 이런 선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기술이 좋아져서 상관이 없구나. 울세라는 한 6개월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왜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효과가 그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자꾸 받다 보면 자기가 그 자기 주기를 정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쳐졌네 뭐 이런 거.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울세라는? 부작용이 잘못하면 있습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화상 같은 거. 그 그다음, 정도? 네, 예를 들어서 재생 팁을 쓰거나 그리고 이제 국산 장비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에너지가 갑자기 너무 세게 나오면서 심부 화상을 입거나 이제 이런 화상이 네. 부작용으로 있구나. 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뭐 리프팅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나중에 뭐 더 처진다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일 근거 없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필러 하지 마. 야, 필러 씨. 필러 되게 좋은 시술이에요. 나중에 썩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보면 좋은 시술이냐 아니냐는 의사가 직접 받냐 안 받냐, 안 좋은 시술인데 속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아는 원장님들은 뭐 보톡스, 필러,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얼굴에 합니다. 보톡스, 필러, 울세라, 써마지, 레이저 이런 거 다 하죠. 네. 그런 것만 하면 딱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구독자 모집을 위해서 주부님들을 공략을 해볼 건데, 주부님들이 손에 습진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방법이나 관리법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좋은 핸드크림이라도 좀 추천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거 뭐였지? 로션 제로이드.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제로이드에서 좀 제품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핸드크림 좋은 거는 없어요? 데시앙인가? 데시앙 저는 요새 덱시앙? 네, 덱시앙. 그 제일 유명한 거 같은데, 그 옛날부터 있던 건데 덴마크 국기 그려져가지고 편의점 가서도 살 수 있는 거. 뉴트로지나? 아닌가? 뉴트로지나였나? 흰색에. 뉴트로지나 뉴트로지나 맞아요. 같아요. 네, 국기 이렇게 돼 있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뉴트로지나도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제품이 딱 제일 좋아서 이거를 되게 추천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자기한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서 자기가 써보고 그게 맞으면 사실 그거를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옛날에 그 편의점에서 핑크색 향기 엄청 센 그거 있었는데, 핸드크림이요? 예, 그거는 효과 좋나? 왜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일진 누나들이 그걸로 손 씻고 그거 바르면 담배 냄새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들이 그거 엄청 사재기했어. 그때 그 핑크색인데 딸기 향이 너무 심해서 이러고 있으면 약간 마취처럼 쓰러질 것 같은 정도의 냄새가 나는 핸드크림이 있었어요. 근데 누나들이 항상 이거 머리핀 같은 걸로 핀 다음에 핸드크림으로 머리핀 닦고 막 손에다. 그치 누나 그랬지.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뭔지 알지? 뭔진 알지. 그 있어요 엄청 센 냄새가. 근데 핸드크림 하면 록식당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핸드크림은 솔직히 뭐 가격대가 다양한데 얼굴에 엄청 바르면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 그쵸. 핸드크림은 성분 자체가 그렇게 비싼 성분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막 4만 원, 5만 원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비싼 거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별 상관없다. 네네, 보통은 그냥 뭐 이렇게 밀폐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쉐어버터나 유레아 이런 것들이 성분이 얼마 비싸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손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막을 하는 거죠. 이제 얼굴은 보통 흡수가 돼야 되니까 좋은 성분이. 근데 손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감싸주는 용도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쌀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가격대를 보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아까 주부님들은 물을 많이 이제 네네네. 다루기 때문에 보습. 번거롭지만 꼭 이제 물을 닿는 일을 하시고 나면 손을 닦고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제일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피부에서 무좀까지 넘어왔는데 무좀이 생기면 손발톱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무좀을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두 분은 무좀도 다루세요? 네. 네. 이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다 하네. 네, 그러니까 모바일식 다 빼고 하네요. 다 합니다. 네, 모바일식 빼고 다. 진짜 피부 관련된 거는 그냥 다 네, 하시네요. 모바일식 빼고 다 우리도 합니다. 무좀 보면 무좀 말. 무좀 해요? 피부과 전문이잖아요. 네. 보험 진료를 보는 그 항목에는 다 있죠. 모발 하는데 와서 무좀을 진료를 봐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무좀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고요. 없는데 이제 모발 이식이나 두피 상담 하러 오셨다가 근데 이거 좀 같이 봐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뭐 처방 나가거나 뭐 지인들 주변 뭐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가끔 그러니까 무좀 이게 손발톱 무좀에 이제 균이 자라면 그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가 여기 자라면 얘네를 되게 두껍게 해줘요. 그러면 발톱이 두꺼운 게 그게 가장 무좀의 가장 확실한 증상이거든요.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 너무 두껍다 이게 오래되다 보면 발톱이나 손톱이 이렇게 빠져요. 그냥. 그럼 새 거가 자라요? 그러니까 새 거가 자랐는데 균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새 것도 계속 두껍게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어쨌든 이것도 치료가 하면은 나아져요?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손발톱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얘네가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나 이런 데 옮기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막 각질 엄청 생기고 막 이러죠? 있으신 거 같아요. 전혀. 군대 가면 보통 옮아서 오는데 군대 가면 봉화지경. 이게 무좀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봉화지겸도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무좀균은 유병률이 나이가 들면서 되게 많이 증가하는데 처음 생길 때는 뭐 20대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물집 같이 생겨요. 수포성 무좀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없던 균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약간 저항을 하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제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약간 표재성 균처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옮아서 뭐 한 20년, 30년, 40년 같이 살면 우리 몸에서도 얘가 친구인 줄 알고 그냥 계속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톱 무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실제로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저는 발이 진짜 깨끗해요. 보여드릴까요? 안 볼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진짜 자신 있어 난 발. 올리지 마. 나 진짜 나 진짜 발 자신 있어요. 너무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 진짜 곱게 자랐어요. 발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보여드려요? 저는 발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도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뭐 사우나나 뭐 이런 데서 슬리퍼를 공용으로 신다가 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무좀이 있으신 분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시설 특히 뭐 사우나나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난 올맞어 우리 와이프한테. 아내분이 누가 누구한테 옮겼는지 먼저 있었어. 네. 오래 전부터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해달라고 안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발에도 무좀이 생겼더라고. 저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아니야, 나도 깨끗했어. 나도 보여줄 만큼 됐었어. 어쨌든 무좀은 빨리 치료하는 게 네. 좋다. 근데 아내분 이거 진짜 공개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설마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승용 원장의 아내분이 무좀이 있다는 사실을 네, 대한병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예. 썸네일 이성근 사촌 동생 와이프 무좀 이렇게